낡고 오래된 상가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건물 계단에는 매일 아침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목소리의 주인공은 위층 독서실을 다니는 중학생 지훈이었습니다. 1층 치과를 운영하는 최 원장은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운동화, 몇 번이나 꿰맨 흔적이 역력한 가방, 점심시간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훈이는 늘 밝았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꾸벅 인사를 건네는 그 모습이 지치고 무거운 원장의 아침을 조금씩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원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출근길이 조금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훈이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는 여전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원장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괜히 상처를 줄까봐.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차트를 정리하던 원장에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지훈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글씨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한 것 같은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틀니가 오래돼서 부러졌고 이제는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다고.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단단한 것도 모두 못 드신다고. 지훈이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떠난 이후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틀니 비용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중학생을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빌릴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대신 제가 매일 치과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원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중학생짜리 아이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지,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웠을지,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걸레를 들겠다며 고개를 숙인 그 간절함 앞에 원장의 마음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치과를 운영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이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청소는 필요 없다. 내일 당장 할머니 모시고 오너라. 지훈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얼른 가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려라. 다음 날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치과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연신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손자한테 민망하고 또 처음 보는 원장님한테도
염치 없다며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제가 투자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겨우 표정을 풀었습니다. 원장은 가장 튼튼하고 맞춤이 정확한 틀니를 정성껏 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새 틀니를 끼고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옆에 서 있던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원장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정말로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원장은 손사래를 치며 아이를 만류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청소 대신 여기 앉아서 모르는 문제나 물어보고 가거라. 그렇게 치과 원장실은 지훈이만을 위한 작은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저녁, 한산해진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과학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원장은 의대를 나온 사람답게 이과 과목에 특히 강했습니다. 지훈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원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진짜 될 아이구나. 형편 때문에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아이에게 원장의 가르침은 세상 어떤 과외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원장은 직접 서점에 가서 두꺼운 문제집과 참고서를 사다 주었습니다. 이거 다 풀면 또 사다 줄게. 지훈이는 밤새 공부했습니다. 지치면 할머니가 드시는 밥 한 숟가락을 떠올렸습니다. 새 틀니로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지훈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나중에 원장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원장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가난은 불편할 뿐 꿈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소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연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훈이가 다니던 위층 독서실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건물주와 임대료 분쟁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치과 근처로 올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날 지훈이는 굳은 표정으로 원장 앞에 섰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꼭 성공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원장은 말없이 자신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지훈이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고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지훈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원장은 유리문 너머로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장의 기억 속에서 지훈이의 얼굴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던 그 소년의 뒷모습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는 여전히 그 틀니로 밥을 드시고 계실까? 세상은 점점 팍팍해지고 원장도 병원 운영에 지쳐가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원장이 진료를 마치고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치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어깨가 넓어진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매가,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지훈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원장은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학생증이었습니다. 선명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대학교 의과대학. 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증을 집어들고 내려놓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 전 틀니를 해드리며 심었던 그 작은 씨앗이 이토록 크고 단단한 나무로 자라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독서실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도서관을 전전하며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벽까지 문제집을 풀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원장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수없이 많은 밤을 버티게 해줬다고. 손목에는 원장이 채워준 시계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풀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그 틀니로 건강하게 드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지훈이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큰 선물을 가져왔구나. 내가 고맙다, 지훈아.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제 인생을 살려주신 분은 원장님이에요. 두 사람의 눈에는 약속을 지켰다는 기쁨의 눈물이 소리 없이 고여들었습니다. 오래된 치과 안에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대화였습니다. 원장은 지훈이를 앉혀두고 의사 선배로서 한 가지 부탁을 건넸습니다. 너는 곧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걸 절대 잃지 마라. 지훈이는 원장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처럼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고 오래된 치과 안은 오랜만에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있던 원장에게 지훈이의 방문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원장은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믿을 사람 없다고, 선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며 편지를 내밀던 소년의 진심과 그 진심을 외면하지 않은 어른의 결단. 이 두 마음이 만나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미는 손길 하나, 외면하지 않는 눈빛 하나에 기적은 이미 숨어 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병원 실습을 나가고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훈이의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또 다른 소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지훈이는 분명 그 소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할머니 모시고 오너라. 선함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년 전 소년의 눈물이 오늘날의 의대생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훈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작은 배려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 원장님과 지훈 군의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